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과연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낮은 순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댓글이 BBC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지고 첼시가 계속 이기다 보면 순위 역전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이 뭐 챔피언스 리그는 고사하고 유로파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과연 그런 상황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토트넘이 챔스는 고사하고 유로파도 못 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순위표 그리고 이제 그 순위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아스날이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이 66%, 아스날이 3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스날과 같은 경기 수를 치른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승점 차이가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위를 할 확률이 뭐 가장 높다. 97%. 우승 확률은 0.1%.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반면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4위 자리에 지금 그냥 마무리될 확률이 95%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4위 자리 싸움에서 아스톤 빌라가 사실상 9분응선을 넘었다. 뭐 거의 뭐 지금 4위 자리를 거의 확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5위를 기록할 확률이 89.0%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 아니냐. 3, 4, 5위까지 정해지고 1, 2위가 좀 싸우고 그리고 6, 7, 8위가 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트넘이 사실은 올라갈 확률도 이제 4.8%가 있지만 내려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6위로 떨어질 확률도 5.7%, 그리고 7위로 떨어질 확률도 0.6%,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위까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0.8%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의 이 확률과 그리고 첼시의 이 확률이 만난다면은 아까 BBC에서 이야기했던 이 팬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첼시와 토트넘의 순위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의 어렵다. 거의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맨유, 뉴캐슬 이런 팀들도 지금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5위 자리가 유로파를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6위 자리도 유로파를 가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순위표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승점 60점, 맨유와의 격차가 이제 6점이나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5위까지는 건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토트넘의 폼을 보면 3연패. 야,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나 연패를 기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맨유, 뉴캐슬, 첼시 같은 팀들이 이제 군침을 흘리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일단 맨유의 일정부터 살펴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날, 뉴캐슬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고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맨유가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냐? 그렇진 않죠. 맨유는 또 언제고 갑자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벌리와의 1대1 비긴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요. 강등권 팀을 상대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번리가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말에 강등권 팀을 만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도 번리를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이제 만나게 되고, 브라이튼, 맨유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딱 보면은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는 또 뉴캐슬 입장에서도 크게 없다. 뉴캐슬은 또 맨유와의 경기, 번리와의 경기 이런 부분들이 또 신경이 쓰일 텐데, 번리는 또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번리는 또 공교롭게도 이 토트넘과의 경기도 남아 있습니다. 번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죽음의 어떤 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여튼 첼시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브라이튼, 본머스와의 경기가 이렇게 있고, 노팅엄도 지금 강등권에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첼시의 일정이 가장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브라이튼도 그러고 보니까 다 만나네요. 첼시도 굉장히 이제 그나마 좀 쉬운 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극악이다. 리버풀, 맨시티, 그리고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번리, 셰필드가 지금은 뭐 강등이 거의 확정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혹시 모르죠. 이때까지 또 승점을 조금이라도 더 쌓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번리를 이기고 루턴을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3승 7무 25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3연승을 기록하더라도 9점이 들어가면서 25점이 되거든요. 그래도 강등권인 것 같으니까 셰필드는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셰필드의 경기 빼고는 나머지는 꽤 힘든 일정이 될 것 같다. 특히 아까 제가 번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24점이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등권에서 노팅엄을 제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루턴, 번리의 이제 꼬리 잡기, 너가 떨어져라, 너가 2부 리그로 가라 이러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의 경기력은 이 시즌 막판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트넘이 유로파도 못 갈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FA컵의 결승전이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두 팀 간의 경기라는 겁니다. FA컵의 우승을 하게 되는 팀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로파 리그를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데, 근데 보통 이 FA컵에서 우승하는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가 더 유로파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6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맨시티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가는 건 거의 확정이죠. 거의 확정이 아니라 그냥 확정인데,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6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건사만 해도 사실상 이제 유로파를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FA컵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로파는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트로피를 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맨유가 이기든 맨시티가 이기든 어쨌건 맨유도 이제 그 유로파를 갈 확률이 있고, 토트넘도 만약에 6위 자리로 떨어지더라도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승리를 하고 맨유가 6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어떤 전제하에 토트넘이 유로파를 못 갈 확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유가 어쩌다 토트넘을 제치고 5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FA컵을 우승하더라도 6위 자리까지 이제 그 유로파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6위 이하로 떨어질 때 이게 진짜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0.6%, 이제 토트넘이 7위를 기록할 확률이 0.6%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못 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6위까지만 가면 일단 유로파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남아있는 경기들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일단 유로파는 간다고 보면서 좀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건 맞지만, 긴장감이 또 너무 높으면은 그러면 또 다시 실행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긴장하는 건 좋은데 요즘 토트넘은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이고 경직되어 있고, 예전에 뭔가 토트넘에 흐르는 듯한 어떤 공격력이 사라졌고, 그게 뭐 꼭 상대방이 대비를 잘해서냐,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토트넘도 발전을 해야죠. 근데 발전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트넘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유로파 리그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죠. 토트넘이 뭐 챔피언스 리그를 아예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시즌 말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아스톤 빌라의 일정을 제가 뭐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지금 유로파가 지금 이 올림피아코스에게 4대2로 졌거든요.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4대2로 지면서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앞뒤로 있는 경기가 브라이튼과의 경기고 리버풀과의 경기죠. 쉽지만은 않은 팀들이고, 리버풀은 심지어 이제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이 일정상에서 삐끗할 확률도 있다. 실제로 이제 외국 축구 유튜버들은 이렇게 좀 일정이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일정들이 중간에 이렇게 생길 때 아스톤 빌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인 거는 리버풀과의 경기가 이제 주말이 아니라 화요일이라는 점,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아스톤 빌라에게는 그나마 희소식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 덜고 일단 유로파까지는 뭐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우리의 경기를 좀 하려고 노력하자라는 부분이 남은 경기들에서 좀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